사랑한다는 것은 때로 진실을 숨기는 것일까요? 정기호는 평생 아내 정옥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가슴 깊이 묻어둔 비밀이 있었습니다. 정기호의 장례식장. 조문객들이 하나둘 떠나고 정옥은 빈 영정 앞에서 홀로 앉아 있다. 그녀의 눈가엔 눈물이 마르지 않았다. 30년을 함께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였다. 아무런 전조도 없이. 엄마, 이제 들어가셔야 해요. 딸 세연이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올린다. 정옥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선다. 그때 장례식장 입구에서 한 남자가 다가온다. 정기호의 담당 변호사 김현수다. 정옥 여사님, 죄송합니다만 잠깐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김 변호사는 정옥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봉투 하나를 건넨다. 고인께서 생전에 저에게 맡기신 겁니다. 장례가 끝난 후에 전해드리라고 하셨어요.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는다. 안에는 정기호의 친필로 쓰인 짧은 편지가 들어있다. 오가, 내가 숨긴 진실이 있다. 서초동 별채의 서랍을 열어봐라. 미안하다. 정옥의 얼굴이 창백해진다. 별채요? 무슨 별채 말씀이세요? 김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꺼낸다. 열쇠와 주소가 들어있습니다. 고인께서는 이 집에 대해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30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에게 모르는 집이 있다는 것. 정옥의 세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틀 후 정옥은 혼자 그 주소를 찾아간다. 조용한 주택가에 자리한 작은 단독주택. 담쟁이 덩굴이 벽을 타고 올라가 있는 고즈넉한 집이다. 정옥은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문에 꽂는다. 집 안은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다. 거실 한쪽에는 책장이 있고 작은 식탁 위에는 시들지 않은 꽃이 놓여 있다. 누군가 이 집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정옥은 남편의 유언대로 서랍을 찾는다. 침실 화장대 서랍 맨 아래 칸. 거기서 그녀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발견한다. 젊은 시절의 정기호가 한 여자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리고 그 여자 품에는 갓난아기가 안겨 있다. 사진 뒤에는 지혜야,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라고 쓰여 있다. 정옥의 손이 덜덜 떨린다. 서랍에서 나온 것은 사진뿐만이 아니었다. 작은 수첩 하나가 더 있었다. 수첩을 펼치자 정기호의 글씨로 날짜와 간단한 기록들이 적혀 있다. 지혜 첫돌, 지혜 유치원 입학, 지혜 초등학교 졸업. 그 순간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는 자신이 모르는 또 다른 가족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아이는 이미 성인이 되어 있을 거라는 것을. 정옥은 수첩을 가슴에 꼭 안고 주저앉는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린다. 비밀은 언젠가 밝혀지기 마련입니다. 정옥이 남편의 숨겨진 과거와 마주하게 된 바로 그 순간 또 다른 진실이 그녀 앞에 나타났습니다. 정기호의 49제를 준비하는 정옥의 집. 아들 우찬과 딸 세연이 어머니를 도와 유산 정리를 시작하려 한다. 아버지가 남기신 재산이 생각보다 많네요. 우찬이 통장 명세서를 보며 말한다. 오빠, 지금 그런 얘기할 때야? 세연이 눈을 흘긴다.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엄마 혼자 살기엔 이 집도 너무 크고. 정옥은 별채에서 가져온 사진과 수첩을 서랍 깊숙이 숨겨둔 채 아이들의 대화를 듣고 있다. 남편의 비밀을 아이들에게 말해야 할지 고민이 깊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린다. 세연이 문을 열자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단정한 여성이 서 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정기호 선생님 댁이 맞나요? 네, 그런데 누구세요? 여성은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연다. 저는 윤지혜라고 합니다. 정기호 선생님의 딸입니다. 세연과 우찬의 얼굴이 굳어진다. 거실에서 듣고 있던 정옥이 급히 현관으로 나온다. 뭐라고요? 윤지혜는 정옥을 보며 깊이 인사한다.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딸 윤지혜입니다. 정옥의 심장은 급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수첩에서 본 그 이름 지혜. 바로 이 여자였던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아버지한테 다른 자식은 없어요. 세연이 소리친다. 윤지혜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낸다. 이걸 보시면 아실 거예요.
봉투 안에는 정기호가 윤지혜에게 매달 보낸 용돈 기록과 편지들이 들어있다. 그리고 윤지혜의 출생신고서도 있다. 아버지란에는 분명히 정기호라고 적혀 있다. 정옥의 다리에 힘이 빠진다. 우찬이 어머니를 부축한다. 이건 조작된 거야.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이런 식으로. 우찬이 말을 잇지 못한다. 윤지혜가 조용히 말한다. DNA 검사를 해보시죠.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정옥은 윤지혜를 유심히 바라본다. 그녀의 눈매가 웃는 모습이 남편과 닮아 있다. 특히 미간을 찌푸릴 때의 표정은 정기호를 그대로 빼닮았다. 당신, 어머니는 누구예요? 정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묻는다. 이미경이라고 하십니다. 작년에 돌아가셨어요. 정옥의 기억 속에서 그 이름이 스쳐 지나간다. 남편이 가끔 꿈에서 부르던 이름. 그때는 옛 연인의 이름이려니 했는데 진실은 때로 우리가 준비되지 않은 순간에 찾아옵니다. 정옥은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진실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부정할 것인가. DNA 검사를 해보겠어요. 정옥이 결연히 말한다. 엄마, 세연이 항의하지만 정옥의 의지는 굳다. 아버지가 진짜 당신 아버지라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더 많을 거예요. 윤지혜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 더 큰 진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정옥은 30년 동안 함께한 남편이 진짜 누구였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DNA 검사를 기다리는 동안 정옥은 남편의 과거를 추적하기 시작한다.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남편의 오랜 친구 박영자의 집이다. 영자야, 나 좀 도와줘. 정옥이 전화로 만남을 청했을 때 박영자의 목소리에는 묘한 긴장감이 있었다. 박영자의 집 거실. 두 여자는 차를 마시며 마주 앉는다. 정옥이 윤지혜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자 박영자는 잠시 침묵한다. 너 몰랐구나. 박영자가 한숨을 쉰다. 뭘 몰랐다는 거야? 기호가 너랑 결혼하기 전에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이미경이라고. 정옥의 손이 찻잔을 놓다가 덜덜 떤다. 그럼 정말 기호는 너를 만나기 전부터 미경이와 사귀고 있었어. 그런데 미경이가 갑자기 사라졌거든. 아무 말도 없이. 박영자는 더 이상 말하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돌린다. 영자야, 제발 다 말해줘. 나 알아야 해. 미경이가 기호의 아이를 임신한 채로 사라진 거야. 기호는 미친 듯이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어. 그리고 그때 너를 만난 거고. 정옥은 머리가 핑 도는 것을 느낀다. 그럼 우리 결혼은? 기호는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어. 하지만 미경이에 대한 죄책감을 평생 안고 살았던 거야.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또 다른 사람. 정옥은 그것이 배신이 아니라 남편의 상처였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정옥은 남편의 수첩을 다시 꺼내본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수첩의 앞쪽 페이지에는 정옥과의 결혼 전후 기록들이 있다. 오기와 첫 만남, 오기와 결혼식, 세연이 태어남, 우찬이 태어남.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 다른 색깔 펜으로 쓰인 기록들이 있다. 미경이 소식 들음, 지혜 소식 들음, 지혜에게 첫 용돈 보냄. 정옥은 깨닫는다. 남편은 자신과의 행복한 순간들과 윤지혜에 대한 그리움을 동시에 간직하며 살아왔다는 것을. 수첩의 마지막 페이지에는 정기호의 마지막 글이 있다. 보가 미안하다. 나는 너를 사랑했다. 하지만 지혜에게 아버지가 되어주지 못한 것이 평생의 한이다. 내가 죽으면 지혜를 찾아서 우리 가족으로 받아들여 달라. 그것이 내 마지막 소원이다. 정옥은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온다. 분노가 아니라 남편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제서야 정옥은 이해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혼자 짊어지고 있던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을지를, 그리고 그 무게를 나누지 못한 것이 그에게 얼마나 큰 고통이었을지를. 그날 밤 정옥은 윤지혜에게 전화를 건다. 지혜야, 내일 우리 집에 와서 저녁 먹지 않을래? 아버지가 좋아하시던 음식을 만들어줄게. 전화기 너머로 윤지혜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린다.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가족이라는 것은 피로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마음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정옥의 집에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윤지혜가 정옥의 집에 처음 저녁 식사를 하러 온 날, 세연은 노골적으로 불쾌감을 드러낸다. 엄마, 왜 이런 일을 하세요? 아직 DNA 검사 결과도 안 나왔잖아요. 세연아, 예의를 지켜. 우찬은 누나보다는 덜 적대적이지만 여전히 경계심을 늦추지 않는다. 유산 분할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윤지혜는 조심스럽게 집 안을 둘러본다. 아버지께서 이 집에서 행복하셨을 것 같아요. 정옥이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말한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시던 게 된장찌개였어. 맨날 된장찌개만 끓여달라고 하셨지. 저도 된장찌개를 제일 좋아해요. 윤지혜가 작게 웃는다. 세연이 냉소적으로 말한다. 참 신기하네요. 아버지와 안 살았는데도 취향이 똑같다니. 세연아. 정옥이 딸을 나무란다. 하지만 윤지혜는 화내지 않는다. 괜찮아요, 어머님. 세연 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윤지혜의 따뜻한 반응에도 불구하고 세연의 마음은 쉽게 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옥은 점점 윤지혜에게서 남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식사 중에 윤지혜가 젓가락을 잡는 방식, 밥을 먹는 모습, 웃을 때 눈이 반달 모양이 되는 것까지 모든 것이 정기호와 닮아 있다. 지혜야 어머니, 이미경 씨는 어떤 분이셨어? 윤지혜의 표정이 잠시 어두워진다. 엄마는 평생 아버지를 기다리시며 사셨어요. 다른 남자와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도 모두 거절하시고. 왜 아버지와 헤어지게 됐는지 아니?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말씀해 주셨어요.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을 듣고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아서 멀리 도망갔다고요. 정옥의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미경이라는 여자도 남편도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사랑했고 상처받았던 것이다. 우찬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그럼 아버지와는 언제부터 연락하고 지내셨어요? 제가 20살 때부터요. 엄마가 아버지의 연락처를 가르쳐 주셨거든요. 아버지는 매달 용돈을 보내주시고 가끔 편지도 주고 받았어요. 세연이 충격받은 표정으로 묻는다. 편지요? 윤지혜가 가방에서 편지 뭉치를 꺼낸다. 아버지가 제게 보내주신 편지들이에요. 정옥이 편지를 받아 읽어본다. 거기에는 정기호의 진심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지혜야, 아빠가 너를 키우지 못해서 미안하다. 하지만 너는 아빠의 소중한 딸이다. 언젠가 당당하게 너를 딸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그 순간 정옥은 남편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그는 두 가족 모두를 사랑했지만 어느 쪽도 완전히 행복하게 해주지 못한 것을 평생 괴로워했던 것입니다. 저녁이 끝날 무렵 세연이 갑자기 일어선다. 저는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고 이 집은 우리 집이에요. 세연이 나가버리자 분위기가 어색해진다. 정옥이 윤지혜에게 말한다. 세연이 저런 애가 아닌데 시간이 필요할 거야. 이해해요, 어머님. 저도 급하게 생각하지 않을게요. 그때 우찬이 말한다. 근데 정말 신기해요. 누나랑 성격이 정반대네요. 누나는 불 같은데 지혜 씨는 물 같아. 윤지혜가 웃는다. 아버지가 편지에서 그러셨어요. 세연 언니는 정의감이 강하고 우찬 오빠는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고요. 우찬의 표정이 복잡해진다. 아버지가 자신들에 대해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했다는 사실이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킨다. 모든 진실에는 그 진실을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옥은 남편과 이미경, 그리고 윤지혜의 이야기 속에서 사랑의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가 나왔다. 윤지혜는 정기호의 친딸이 맞다. 이제 정옥은 더 깊은 진실을 알고 싶어졌다. 그녀는 이미경이 살았던 곳을 찾아간다. 이미경이 마지막으로 살았던 곳은 부산의 작은 원룸이었다. 건물 관리인 할머니가 정옥을 만난다. 이미경 씨를 찾으신다고요? 그분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해 좀 알고 싶어서 왔어요. 저는 그분과 관련된 사람입니다. 할머니는 정옥을 찬찬히 살펴본 후 입을 연다. 미경 씨 참 안 됐어요. 평생 한 사람만 기다리며 사셨는데. 할머니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미경은 부산에 내려온 후 작은 분식점을 운영하며 혼자 윤지혜를 키웠다. 재혼하라는 주변의 권유를 모두 거절하며
오직 딸을 위해서만 살았다. 그런데 참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가 계속 말한다. 몇 년 전부터 지혜 그 애가 서울에 올라간 후에 미경 씨가 자주 서울로 올라가시더라고요. 서울로요. 네, 나중에 알고 보니 암 치료를 받으러 다니신 거였어요. 그런데 혼자 다니신 게 아니라 어떤 남자분이 함께 다니시더라고요. 정옥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다. 그 남자분이 잘생기고 점잖은 분이었어요. 미경 씨를 정말 소중하게 대해 주시더라고요. 미경 씨도 그분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행복해 보이셨고요. 그제서야 정옥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마지막 1년 동안 자주 외출했던 이유를, 그리고 왜 그렇게 조용해져 있었는지를. 할머니는 이미경의 유품 상자를 가져온다. 지혜 그 애가 가져가지 않은 것들이에요. 혹시 필요한 게 있으시면. 상자 안에는 이미경의 일기장이 있다. 정옥은 허락을 구하고 일기를 읽어본다. 기호야, 오늘도 너와 함께 병원에 갔다. 30년 만에 다시 만난 우리, 이제 이별을 준비해야 한다니. 하지만 후회하지 않는다. 너와 함께한 마지막 시간들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다. 지혜가 아버지를 만나게 해줘서 고마워. 너도 지혜를 만나서 행복해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야. 우리 딸 정말 예쁘게 컸지? 기호야, 나는 곧 떠날 거야. 하지만 지혜를 부탁해. 그 아이에게는 아버지가 필요해. 너의 다른 가족들도 언젠가는 지혜를 받아들여 줄 거라고 믿어. 정옥은 일기를 읽으며 눈물을 흘린다. 이미경은 죽어가면서도 남편과 윤지혜의 행복을 걱정했던 것이다. 사랑은 때로 이런 모습입니다. 자신의 아픔보다 사랑하는 사람의 행복을 더 걱정하는 것. 이미경은 그런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부산에서 돌아온 정옥은 윤지혜를 별채로 불러낸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이미경의 일기를 함께 읽는다. 어머니가 이런 마음이셨구나. 윤지혜가 울먹인다. 지혜야, 내 엄마는 정말 훌륭한 분이셨어. 그리고 아버지도. 너희 두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셨던 거야. 정옥은 윤지혜를 꼭 안아준다. 이제 우리가 가족이야. 아버지가 원하신 것도 그거고 내 엄마가 바라신 것도 그거야. 윤지혜는 정옥의 품에서 펑펑 운다. 30년 동안 그리워했던 아버지의 온기를 이제야 느끼고 있는 것이다. 진실이 밝혀졌을 때 사람들은 각자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어떤 이는 받아들이고 어떤 이는 거부합니다. 하지만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DNA 검사 결과가 확정되고 윤지혜가 정기우의 친딸임이 공식적으로 인정된 후 세연과 우찬은 급히 변호사를 찾아간다. 법적으로 유산 상속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나요? 세연이 다급하게 묻는다. 변호사는 고개를 젓는다. 친자 관계가 확인된 이상 윤지혜 씨도 당연히 상속권을 가집니다. 다만 혼외자이기 때문에 상속 비율이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요. 우찬이 한숨을 쉰다. 그럼 아버지 재산의 3분의 1을 가져간다는 말이네요. 그렇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세연은 분노에 차서 집으로 돌아온다. 엄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실 수 있어요? 우리가 30년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유산을 가져간다고요? 정옥은 조용히 앉아서 차를 마시고 있다. 세연아, 지혜도 아버지의 딸이야. 혈연관계만으로 가족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은 함께 살면서 만들어지는 거라고요. 우찬도 누나 편을 든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지혜 씨가 좋은 사람인 건 알겠지만 유산 문제는 별개잖아요. 그때 정옥이 놀라운 말을 한다. 유산을 나눠주는 게 아니야. 내가 회수할 거야. 뭐라고요? 너희 아버지 재산 내가 다시 가져올 거야. 그리고 내 마음대로 처분하겠어. 세연과 우찬이 당황한다. 엄마, 무슨 소리세요? 너희는 아버지의 진심을 끝까지 몰랐어. 아버지가 얼마나 괴로워했는지, 얼마나 미안해했는지. 너희는 오직 유산에만 관심이 있지 아버지의 마음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어. 정옥의 결단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진심을 이해한 아내의, 그리고 진정한 어머니의 선택이었습니다. 며칠 후 정옥은 변호사를 불러 유산 포기각서를 작성한다.
세연과 우찬 앞에서 엄마, 정말 이러실 거예요? 우찬이 마지막으로 만류한다. 그래. 너희 아버지 유산은 내가 받아서 내 방식대로 쓸 거야. 세연이 울먹이며 말한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너희 실력으로 살아. 그게 정상이야. 부모 재산에 기대서 사는 게 아니라.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한다. 그럼 정기호 선생님의 모든 재산은 부인인 정옥 여사님이 상속받게 됩니다. 윤지혜 씨의 상속권도 포기하시는 건가요? 정옥이 고개를 젓는다. 지혜는 달라. 지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해. 그때 윤지혜가 조용히 말한다. 어머님, 저도 상속 포기하겠어요. 모두가 놀라서 윤지혜를 바라본다. 저는 아버지에게서 이미 충분히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고 이제 가족도 생겼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옥의 눈에 눈물이 고인다. 지혜야. 아버지가 정말 원하셨던 건 우리가 서로 미워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되는 거였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상속이란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며 진정한 가족이란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세연이 주저앉으며 운다. 아버지 미안해요. 우찬도 고개를 숙인다.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네요. 정옥이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한다. 너희 아버지는 평생 두 가족 사이에서 고민하셨어. 어느 쪽도 상처 주고 싶지 않아서. 이제라도 그 마음을 이해했으면 좋겠다. 윤지혜가 세연과 우찬에게 다가간다. 언니, 오빠. 저희 진짜 가족이 되어요. 아버지가 원하신 것처럼. 세연이 윤지혜를 바라본다. 처음으로 적대감이 아닌 다른 감정이 그녀의 눈에 스며든다. 용서는 때로 가장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 선택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정옥의 가족에게도 그런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정옥은 본체를 떠나 별채에서 지내기로 결심한다. 윤지혜와 함께. 엄마, 왜 이런 선택을 하세요? 우찬이 어머니의 짐을 정리하며 묻는다. 여기서 너희 아버지와 함께 살았던 30년을 정리하고 싶어. 그리고 지혜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고. 세연은 여전히 완고하다. 엄마가 저 사람 때문에 집까지 떠나실 필요는 없잖아요. 세연아, 지혜는 저 사람이 아니야. 내 동생이야. 하지만 세연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젓는다. 별채에서의 첫날 밤. 정옥과 윤지혜는 함께 저녁을 준비한다. 어머님,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안 되는데요. 윤지혜가 미안해한다. 뭐가 안 되니? 우리 이제 가족인데. 하지만 세연 언니와 우찬 오빠가 상처받을 것 같아요. 정옥이 지혜의 손을 잡는다. 지혜야, 너는 아무 잘못이 없어. 태어난 것도 아버지를 그리워한 것도 우리를 찾아온 것도 모든 게 당연한 거야. 정옥은 윤지혜와 함께 지내면서 남편의 또 다른 면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윤지혜를 통해 보는 정기호는 더욱 인간적이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며칠 후 우찬이 별채를 찾아온다. 그는 어머니 앞에서 무릎을 꿇는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우찬아.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셨을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리고 지혜 씨도. 아니, 지혜도 우리 가족이 맞는 것 같아요. 우찬은 윤지혜에게도 고개를 숙인다. 지혜야, 미안해. 오빠가 너무 좁은 마음이었어. 윤지혜가 우찬을 일으켜 세운다. 오빠 괜찮아요. 이해해요. 그날부터 우찬은 자주 별채를 찾아온다. 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그리고 윤지혜와 가족이 되기 위해서. 하지만 세연은 여전히 마음의 문을 열지 않는다. 그녀는 어머니와 윤지혜가 함께 지내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상처받은 마음은 쉽게 치유되지 않습니다. 세연에게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세연이 아버지 방을 정리하다가 서랍 깊숙한 곳에서 봉투 하나를 발견한다. 겉봉에는 세연에게라고 적혀 있다. 편지를 열어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편지다. 세연아, 아빠의 딸이어서 고맙다. 너는 아빠와 닮아서 정의감이 강하고 고집이 세다. 그런 네가 자랑스럽다. 하지만 때로는 마음을 열고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도 필요해. 지혜는 너의 동생이야. 아빠가 지켜주지 못한 소중한 딸이지. 내가 지혜를 언니로서 돌봐주면 좋겠다.
그것이 아빠의 마지막 부탁이야. 세연은 편지를 읽으며 펑펑 운다.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다. 다음 날 세연은 별채를 찾아간다. 정옥과 윤지혜가 함께 빨래를 널고 있다. 엄마, 세연의 목소리가 떨린다. 정옥이 딸을 바라본다. 세연의 눈이 빨갛게 부어 있다. 아버지 편지를 찾았어요. 세연이 편지를 내민다. 정옥과 윤지혜가 함께 편지를 읽는다. 세연이 윤지혜에게 다가간다. 지혜씨. 아니, 지혜야. 언니가 미안해. 윤지혜도 눈물을 흘린다. 언니, 두 사람이 껴안는다. 정옥은 그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낸다. 마침내 정기호의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그의 두 딸이 진정한 자매가 된 것입니다. 진정한 유산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며 소유가 아니라 나눔입니다. 정옥은 이제 남편이 진정으로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정기호의 일주기가 다가온다. 정옥은 중요한 결정을 내린다. 그녀는 세 자녀를 모두 불러 모은다. 너희에게 할 말이 있어. 세연, 우찬, 윤지혜가 정옥 앞에 앉는다. 이제 이들은 진짜 남매가 되었다. 아버지 유산을 어떻게 할지 결정했어. 우찬이 조심스럽게 묻는다.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모든 재산을 사회에 기부할 거야. 세 자녀 모두 놀란다. 엄마, 그럼 저희는? 세연이 묻는다. 너희에게는 다른 유산을 줄 거야. 돈보다 훨씬 소중한 것을. 정옥이 아버지의 수첩을 꺼낸다. 이게 너희 아버지가 정말 남기고 싶었던 유산이야. 수첩을 펼치며 정옥이 말한다. 아버지는 평생 진실하게 살려고 노력하셨어. 때로는 실수도 했고 완벽하지도 않았지만 항상 진심으로 사랑하려고 했어. 윤지혜가 말한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아버지께서 제게 항상 말씀하셨어요. 진실하게 살라고. 세연도 고개를 끄덕인다. 아버지가 저희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 그게 바로 아버지가 너희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진짜 유산이야. 진실하게 살아가는 것. 재물은 언젠가 사라지지만 올바른 마음과 진실한 삶의 태도는 영원히 이어집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유산입니다. 6개월 후, 정옥과 윤지혜는 함께 작은 도서관을 열었다. 진실 도서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도서관 개관식 날 세연과 우찬도 함께 참석한다. 엄마, 정말 멋진 도서관이네요. 우찬이 감탄한다. 아버지가 좋아하셨을 것 같아요. 세연이 말한다. 정옥이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시간. 윤지혜가 옆에서 도와준다. 옛날 옛적에 진실을 소중히 여기는 한 가족이 살았습니다. 정옥의 목소리가 도서관에 울려 퍼진다. 아이들이 집중해서 듣고 있다. 세연과 우찬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본다.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겠어. 우찬이 중얼거린다. 응, 아버지가 원하신 대로. 세연이 대답한다. 정기호의 유언장에는 재산 분할에 대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오직 한 줄의 진실만 있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진실이 한 가족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저녁 무렵 정옥은 남편의 사진 앞에 앉는다. 여보, 우리 지혜도 이제 진짜 우리 딸이 되었어. 세연이와 우찬이도 지혜를 진심으로 받아들였고 당신이 원하시던 가족이 됐어. 사진 속에 정기호가 웃고 있는 것 같다. 그리고 당신이 남기고 싶었던 진짜 유산도 아이들에게 물려줬어. 진실하게 살라는 건 말이야. 윤지혜가 차를 가지고 들어온다. 어머님 차 드세요. 고마워, 지혜야. 두 사람은 창밖을 바라본다. 저녁 해가 지고 있다. 어머님 행복하세요? 윤지혜가 묻는다. 그래, 정말 행복해. 너희가 있어서. 가장 소중한 유산은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마음, 진실한 삶의 태도,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넓은 마음입니다. 정기호 가족은 이제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시련이 가장 큰 축복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정옥과 그녀의 세 자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습니까?